안녕하세요. 기억 읽는 주디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기억 읽는 주디. 오늘은 2026년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봄이 오는가 했더니 또 꽤 쌀쌀한 바람과 또 봄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고사리가 이제 나기 시작한 때라서 아, 도민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서 고사리 꺾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너무 가보고 싶어요. 차가 없는 저는 고사리 꺾으러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가고 싶은데 기회가 마땅치가 않네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기억으로 보는 제주 생활문화 3권이네요. 3권의 한영자님의 1962년 성산면 시골 국민학생의 서기 읍내 이사기라고 하는 글을 기억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저는 오늘도 이 글은 전혀 읽지 않고 그냥 제일 첫 페이지만 보고 정한 거거든요. 역시 오랜만에 글을 읽다 보면은 또 글을 읽는 게, 또 조금 더듬더듬 읽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옆에서 누군가가 읽는 글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잘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피아노 건반을 또 쳐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참 좋네요. 정말 좋은 시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하지 못해서 오늘은 마음 먹고 이제 글을 읽는데 역시나 좋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1962 성산면 시골 국민학생의 서기 읍내 이사기 한영자 성산면 간두기 1962년은 내가 9살 되는 해이다. 이 해는 내 삶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나는 성산읍에 있는 간둔이, 고성과 신양리 사이에 있는 비석거리, 간둔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제주도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며 한시성 집성촌이다. 동네에는 내 나이 또래의 사촌과 언니 오빠들이 15명이나 있었다. 같이 어울리며 말썽도 부리고 장난질도 치고 싸움질도 하면서 재미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봄이면 산과 들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널려있는 맹개낭, 청미리 덩굴, 순이나 도코리, 찔레 새순을 따먹는 재미가 쏠쏠했다. 어느 날은 도코리낭 새순을 따러 덩굴을 헤치고 있는데 조그만 뱀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기어가고 있었다. 겁이 바싹 나서 오빠를 큰 소리로 불렀더니 오빠는 그 어린 나이에도 뱀 머리를 잡고 이빨을 뽑아서 나에게 주었다. 나는 뱀 꼬리를 잡고 휙휙 돌리다가 멀리 던졌다. 그러면 그 조그만 뱀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비틀대며 기어가면 얼른 쫓아가서 뱀 꼬리를 잡고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며 놀았던 기억이 선명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한 생각이 든다. 못을 다녀오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여자아이가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쳤다. 그 후부터는 괜히 뱀이 무서워졌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찬바람이 물려갈 때가 되면 초라새 방해불을 놓았다. 넓은 초라새에 불을 놓으려면 온 동네 사람들도 다 모여서
다른 데로 번지지 않도록 불길을 잡아줘야 하는데 나이 어린 우리들도 다 동원이 돼서 불을 꺼야 했다. 솔잎가지를 꺾어서 톡톡 두드리며 불을 끄는 게 여간 재미있는 게 아니었다. 콧구멍에 시커먼 연기가 가득 들어가고 눈썹이나 머리카락이 타기도 했다. 초라새 방해불을 놓는 이유는 땅속에서 겨울 내내 잠자고 있는 벌레를 죽이고 소나 말들이 들판에서 뜯어먹을 풀들이 잘 자라 싱싱한 먹이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소와 말을 들판으로 내보낼 때는 집집마다 다르지만 귀 한쪽을 자르거나 불판으로 소의 몸에 표시를 하며 낙인을 찍었다. 그리고 그날은 잔치하는 것처럼 음식과 빵을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난다. 제주도 전체가 바람의 영향을 받지만 특히 내가 살았던 동네는 칼바람이 살을 파고들었다. 눈도 많이 내리고 신을 것, 입을 것들이 요즘 같지 않은 시절이라 더욱 추웠던 것 같다.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우영파대는 돌담을 치고 올레담도 쌓지만 거센 바람을 다 막아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밭 주변에는 구름비낭, 까마귀 쪽 나무, 구름비낭이 촘촘히 심겨져 있었다. 봄의 새까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 시도 때도 없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입술이 새까매지도록 구름비낭 열매를 따먹었다. 할머니 집 옆에는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여서 소 물을 먹이기도 하고 빨래도 그곳에서 하였다. 어느 날도 비가 그치자 동네 조무래기들이 통째로 연못 속으로 나가 신나게 놀고 있을 때였다. 그때 신장로 저편에서 고등학생 서너시 걸어오고 있었다. 동네 악동들이 그냥 모른 채 넘어갈 리가 없었다. 그 형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악동들은 터줏대감이랍시고 놀리고 물 뿌리고 그대로 집으로 주랭랑을 쳤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어른들이 나를 놀리느라 영자야 니도 지게정 저 촐밭디강 촐 해와봐라 해와보라 라고 했다. 다시 읽을게요. 영자야 니도 지게정 저 촐밭디강 촐 해와봐라 해와보라 라고 했다. 우리 집에는 소 말들의 먹이로 꼴을 베어다 누를 쌓고 겨울을 보내야 했던 때였다. 어릴 적에는 내가 너무 말라서 어머니는 솜털처럼 가볍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다. 충혼묘지가 있는 넓은 초랏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서 나는 자신 있다고 말하고 내 키만큼 큰 지게를 지고 동산을 올라갔다. 동산은 큰 돌멩이와 자갈이 섞어진 울퉁불퉁한 길이다. 올라가면서도 지게가 돌멩이에 걸려 힘들게 오르고 있었다. 겨우 올라 한숨을 쉬고 걸어가는데 아뿔싸 며칠 전 연못에서 조무래기들과 같이 놀면서 놀리던 고등학생들과 맞닥뜨리고 말았다. 덜컥 겁이 나서 오동길을 되돌아 뛰어가다 지게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눈을 뜨니 희미한 호롱불 아래 엄마 아빠가 근심스런 모습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지게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나는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 학생들이 나를 들쳐업고 집으로 와서 내가 살았다는 것이다. 놀려먹던 학생들이 은인이 되고 말았다. 그때 다친 상처는 지금도 턱 밑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신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물허벅을 이용해 식수를 나르던 시절이었다. 어린 나이지만 언니들을 따라 대바가지를 지고 1km가 넘는 우물까지 가서 물을 날랐다. 대바지에 담긴 물이 출렁이면서 물이 반은 쏟아지고 옷은 물에 다 젖었다. 그래도 뭐가 재미있는지 깔깔대며 웃었다.
어느 날에는 동네 조무래기들이 한 곳에 모여 그냥저냥 놀고 있었는데 누가 상처가 나서 아까쟁기 머큐로롬을 바르다만 손뭉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순간 저 빨간 약을 볼에 바르면 예뻐 보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양 볼에 발랐다. 아이들이 놀리며 웃었지만 나는 볼에 연지를 발랐으니 당연히 예뻐 보일 거라 생각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볼에 빨간 약 바른 게 생각이 나 부모님께 야단 맞을까봐 걱정이 앞섰다. 집 뒤쪽에 장독대가 있는 곳에 물을 받아둔 항아리가 있었다. 물을 적시며 열심히 양 볼을 씻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영지가 무수경 벌건해시니 라고 하자 옆에 있던 오빠가 영지 아까쟁기 볼라수다 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야단만 실컷 맞았다. 이렇듯 나의 시골 생활은 생각해보면 풍요로움이 가득한 나날이었다. 여름밤은 짧아서 저녁을 먹고도 밖은 아직 어두워지지 않는다. 할 일은 없고 잠자기는 몸이 근질거릴 시간이다 싶으면 한 명, 두 명 올레길에 모여들었다. 사방이 컴컴해지고 별들이 하나둘 반짝일 때쯤 우리는 다른 놀이거리를 찾는다. 내 키보다 높이 쌓은 올레 돌담 틈 사이로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살피는 것이다. 도채비불이다. 좁은 물매와 들판 사이에 희미한 불빛이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합쳐져 큰 불이 됐다가 다시 떨어지면 반딧불처럼 날아다니며 뒤통수를 찌릿하게 만들었다. 도채비가 사람을 홀리는데 어느 집 누구누구는 제삿집 갔다 오다 도채비에 홀려서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 무덤 옆이라는 얘기도 듣고 어떤 사람은 거나하게 술 취해 집으로 가다가 예쁜 여자가 손짓하며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다 바다에 빠졌다느니 별별 이야기가 많았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잠이 든 날은 어김없이 이불에 오줌을 싼다. 어머니는 골채와 빗자루를 주면서 할머니 집에 가서 소금을 빌어 오라 한다. 할머니는 골채에 소금을 담고 그걸 머리에 뒤집어 씌우곤 빗자루로 또 오줌 싸라, 또 오줌 싸라 하면서 때리면 무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울어버린다. 그러면 달래주느라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낭만과 추억이 곳곳에 남아있는 정든 고향 땅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서귀포 솔동산 1962년 7월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되자 우리 식구는 간둔이 마을을 떠났다. 나의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뭔가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설렘과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종잡을 수 없는 복잡함이 있었다. 흙먼지가 일고 끝없어 보이는 길을 짐 실은 차가 달렸다.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에 앉아 생전 처음 길 떠나는 것이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속이 메스꺼려 힘들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그런 와중에도 정신 차려보면 햇살은 어찌 그리 강한지 머릿결을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은 어찌 그리 상쾌한지 2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서귀포 솔동산이라는 동네였다. 제1교포 삼촌네 집이라서 어렵지 않게 정착했던 것 같다. 불분명했던 미지의 세계가 갑자기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살던 시골하고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꼬집어 표현이 안 되지만 왠지 분홍빛 길이 펼쳐질 것 같은 기분 좋은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집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달랐다. 어제까지 살았던 시골집은 올레마당으로 들어가는 곳에 나무 토막 몇 개만 올려놓으면 그만인데 여기는 돌계단과 대문까지 있었다. 마당은 깨끗하게 시멘트로 발라 있었고 가운데 수도가 있고 수도 꼭지에서는 물이 철철 흘러내렸다. 신기했다.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 허벅짐을 지는 거나 봐왔던 나는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경쾌한 물소리에 꼭지에 입을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물맛도 달랐다. 시원하기도 했지만 부드럽고 달달한 맛이었다. 손을 씻으니 손도 부드럽게 느껴졌다. 시골 물과 도시 물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참으로 놀라웠다. 설거지며 빨래며 다 수도가에서 할 수 있게 시멘트가 되어 있었다. 어른들은 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우리들은 신이 나서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주변을 익혀두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며 빙빙 돌아보는데 길도 복잡하고 아차 잘못하면 집을 잃을 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놀랍게도 구멍가게가 바로 근처에 있었다. 알사탕, 건빵, 꽈배기 등등 군침이 넘어가는 먹거리들이 가득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서 살펴봤더니 철공소에서 나는 소리였다. 우리 집 건너 바로 앞쪽이었다. 나중에 학교에서 알게 됐는데 같은 반 친구네가 철공소를 하고 있었다. 쇳가루들이 쏟아지고 이상한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굵고 단단해 보이는 로프가 큰 바퀴, 작은 바퀴를 연결해서 계속 돌아갔다. 우리들은 한참을 지켜보며 신기해했다. 7월의 떼약볕 아래에서 돌아다니다 보니 땀도 많이 났지만 목도 마르고 해서 수도꼭지에 입을 갖다 댔다. 물맛이 꿀맛이었다. 바로 그때 아이스 깨끼라고 외치며 한 학생이 지나갔다. 아이스 깨끼? 아이스 깨끼가 뭐라? 우리가 의아해하자 이사한 집을 알아둬야 한다면서 시골에서 같이 올라온 사촌 오빠가 너네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지? 하며 주머니를 뒤적이며 돈을 꺼내서 아이스 깨끼를 하나씩 사주었다. 와, 난생 처음 맛보는 달달하고 짜릿한 맛에 우리는 모두 넋을 잃을 정도였다. 정말 맛있었다. 길쭉한 막대기에 꽂혀 있는 하얀색 얼음 과자, 박하향 같기도 하고 우유맛 같기도 한데 난생 처음 먹어보는 얼음 과자다. 그 맛에 취해 또 먹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했다. 오빠 주머니 사정도 생각을 해야 할 테니까 눈치만 보다 말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이스 깨끼는 박하향 맛만 있는 게 아니었다. 달콤한 팥이 들어간 건 더 맛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이삿짐은 대강 정리가 된 듯하였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저녁밥을 짓는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마루로 들어가 보니 주위에 어둡지는 않았지만 천정 쪽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안 보던 물건이어서 아버지께 여쭤보았다. 아버지 저거 뭐 말씀? 했더니 응 저거 전깃불이여. 이젠 호야에 불 안 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신기했다. 조그만 전구 하나를 켰는데 부엌과 마루가 환하게 밝아 다른 불이 필요 없었다. 천장에 가느다란 선을 연결한 두 개의 전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집을 밝힐 불이었다. 집 앞에 있는 전봇대에서 선을 연결해서 우리 집 지붕에 다른 장치를 하고 두꺼비 집에서 휴지를 끼워 넣는 좀 복잡한 장치가 있었다. 갑자기 전기불이 나가면 휴지를 갈아 끼워야 하는데 그건 아버지의 몫이었다. 비바람이 치거나 천둥번개가 칠 때도 전기선은 잘 끊겼다. 그럴 때마다 휴지를 갈아 끼우느라 애를 썼고 나중에는 오빠가 대신 하기도 했다. 전봇대에도 가로등 불빛이 있어 칠흑같이 어두운 밤거리를 밝혀줬다. 수도가에서 늦은 시간에 할 일이 생기면 전기선을 끌어다가 빨래줄에 걸쳐놓고 일을 하기도 했다. 천지연 입구에는 수력발전소라는 커다란 시멘트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문명의 세계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었다. 이튿날부터 동네 순방이 시작됐다. 동네 텃세는 만만한 것 같지가 않다. 여름방학 기간이라서 조무래기들이 다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며 떼약볕에 그을린 벌건 피부를 드러내놓고 하루 종일 놀았다. 나는 아직 수영을 못 배웠다.
오빠와 남동생 둘하고 같이 다니니까 따돌림 받거나 놀리지는 않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수영을 배울 생각을 했다. 조그만 웅덩이를 찾아 누가 볼세라 두리번거리며 물속에 얼굴을 받고 숨 쉬는 연습부터 시작해봤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뿐 아니라 숨을 못 쉬니 꼭 죽을 것만 같았다. 걱정이 됐는지 오빠가 곁에서 이래저래 코치를 해준다. 어렵사리 몸이 물에 뜨기 시작했다. 복물, 수영을 할 때 입속으로 들어가는 짠물, 복물도 실컷 먹었다. 며칠을 연습하고 조무래기들이 놀고 있는 콜생이통이라는 데를 들어갔다. 콜생이통은 서귀포 앞바다 방파제가 있는 곳에 있는데 밀물일 때는 수심이 몇 미터나 되고 썰물이 되면 그나마 우리가 수영하기 적당한 깊이의 연못 같은 곳이었다. 몸이 물에 뜬다고 자신 있어 하며 물속으로 몸을 담그니 덜컥 겁이 나서 수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수영은 물속에서 고개만 내밀고 팔만 휘젓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개구리가 헤엄치는 것과 닮았다 하여 개구리 헤엄이라고 불렀다. 오빠가 영자야, 나 허리 자방 발만 움직여봐 하면서 용기를 주었다. 처음에는 오빠 허리를 너무 세게 잡아서 둘 다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복물을 한 마리나 먹었다. 정신이 혼미할 만큼. 그래도 자꾸 연습을 했더니 하루가 다르게 물에 적응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새로운 학교에 전학하기 전까지 여름방학 내내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놀았다. 떼약볕에 노출된 콧잔등이 벗겨지고 등허리가 벌겋게 타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이튿날이면 다시 바닷가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오일장에서 꽃무늬가 새겨진 포플린 옷감을 사다가 수영복을 만들어 주었다. 촘촘히 고무줄을 넣어서 신축성 있게 만들어주니 수영은 제일 못하는데 예쁜 수영복 때문에 시선을 받았다. 어느덧 오빠를 따라갈 만큼 수영 실력이 늘었다. 이제 콜생이통에서 벗어나 앞에 있는 섬까지 도전하게 되었다. 연락선이 정박하는 날이면 살금살금 뱃머리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며 섬이 있는 데까지 헤엄을 치곤 했다. 노는데 정신이 팔려 해지는 줄도 몰랐다. 너무 늦은 시간이면 지름길을 통해서 집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 지름길이라는 게 월파를 막기 위해 쌓아놓은 방파제인데 5미터 높이의 90도 절벽이었다. 오빠나 남동생들은 거뜬히 방파제를 오르는데 나는 겁이 났다. 발밑에선 시커먼 바위에 내리치는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 팔다리가 떨렸다. 만약에 저 밑으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내 몸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올라갔다. 팔에 힘이 빠져 식은땀이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데 영자야, 호흡만 힘내 하면서 오빠가 팔을 뻗어 내 손을 잡아주었다. 간신히 올랐다. 한 번 용기를 내서 방파제를 오르니 다음부터는 거뜬히 오를 수가 있었다. 이 경험은 훗날 암벽을 타는데도 큰 힘이 된 것 같다. 우리는 눈만 뜨면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고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삼매봉 등을 쏘다니기 시작했다. 지금은 세영교가 세워진 방파제에는 썰물이 되면 섬과 방파제 사이에 길이 생긴다. 그러면 수영을 하지 않고도 그 섬에 갈 수 있다. 바위섬 한 바퀴를 돌다 보면 물때를 놓쳐 길이었던 곳이 물이 차오면 팬티만 걸치고 겉옷은 머리에 올려 빠져나오기도 했다. 천지연 폭포에서도 수영을 했다. 지금은 꿈도 못 꾸겠지만 가끔 언니를 따라 폭포 구경을 하다가 물속으로 들어가곤 했다. 내가 9살이던 1962년도 서귀포의 여름은 어린 시절 나의 별천지 세상이었다. 하루 세끼 밥만 해결되면 행복한 시절이었다.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 찾아간 내가 살던 동네는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찾아간 내가 살던 동네는
앞뒤로 들어선 건물들에 가려져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어린 시절 그렇게 넓게만 보였던 도로가 차가 들어가기 비좁은 길이 돼 있었다.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던 집들이 더러는 개축되고 더러는 사라져 빈토로 남아있는 모습이 쓸쓸했다. 아, 너무나 행복한 기억이네요. 너무나 행복한, 읽는 내내 미소가, 네, 제 얼굴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새끼 밥만 해결되면 행복한 시절이었다. 하루 세끼 밥만 해결되면 행복한 시절이었다. 음, 제가 요즘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양이들 두 마리와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한 밤 되십시오. 네, 굿나잇입니다.